반갑습니다. 마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네. 요즘 사람들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든지 사면 오른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계속 지금이 제일 올랐으니까. 쌀 때다. 네. 약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냥 은연중에 생각하는 게 어떤 주택을 사든 가격은 오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100% 못 믿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좀 조심해야 할 이런 주택의 유형이 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 부동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기만 하면 바로 손해볼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동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기만 하면요? 그렇죠. 바로? 네. 그런 건 딱히 딱 떠오르는 게 없는데 그런 게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 시장에서? 네. 어떤 건지 빨리 알려주세요. 세 가지 유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기만 하면 손해볼 수 있는 부동산, 네. 부동산 세 가지. 네. 첫 번째는 바로 전원주택입니다. 전원주택. 네. 이게 은퇴하고 살고 싶은 그 로망 중에 하나가 전원주택 아닌가요? 대부분이 이제 전원주택을 사는 이유를 보면 사실은 투자 목적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네네. 투자 목적을 약간 겸하면서 가지고 있다 보면 이제 땅값 올라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뭐 좀 혹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지만 지금 사는 목적은 가장 큰 게 말씀하신 대로 로망이죠. 로망. 네네네. 지금 뭐 도시에서 각박한 이런 막 콘크리트 벽에 갇혀 살면서 이런 성냥감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게 이제 지겨워서 자연과 더불어서 사는 이 로망을 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좀 한적한 데서 경치 좋은 곳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전원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살다 보면 현실에 부딪히면서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현실에 부딪힌다. 그러니까 로망은 로망인데 이게 이 로망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으면 길면 보통 2년 안에 이 로망이 깨지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보안이에요. 전 머릿속에 벌레들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가족이 같이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여자분 혼자 있거나 자식들 혼자 있을 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와이프랑 애만 혼자 두고 야간 라운딩 같은 거 가거든요. 지금 아파트에 사니까 근데 우리는 얘를 혼자 집에 놔둬도 전혀 걱정하지 않거든요. 마음이 놓인다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전원주택 사는데 혼자 남겨둔다. 이건 사실은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겠죠. 그렇죠. 아예 이거는 이런 행위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저만 나가도 와이프와 딸만 둘이 있어도 굉장히 불안할 거란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그 동네에 살고 자랐으면 그런 두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아파트에 살다가 내려가게 되면 약간의 그런 보안을 좀 취약하지 않나? 약간 이런 좀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말씀하셨던 벌레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쵸. 벌레가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벌레와의 전쟁이다. 이게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정말 꽁꽁 막아놔도 들어오는 이 벌레를 감당을 못하겠다. 미치겠다. 이거에 진짜 소스라쳐 놀라는 사람들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 세 번째는 사실 난방비. 그런가요? 난방비는 생각 못했는데. 난방비가 장난 아닙니다. 실제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한 집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여러 겹쳐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저절로 어느 정도 열 차단이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난방을 많이 하지 않고 에어컨을 많이 틀지 않고도 어느 정도 온도가 유지되는 그런 게 있는데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단독이잖아요. 그리고 지을 때 대부분이 이 안에 단열 이런 것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제대로 하다 보면 건축비가 너무 이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리고 땅하고 거의 붙어 있잖아요. 땅에서 올라오는 이 냉기, 열기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난방비가 많이 든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 살면 대부분의 이제 신도시급에서 살면 지역 난방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이제 전원주택 살면 기름 보일러,
가스도 잘 안 들어오는 데들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3가지 정도의 단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런 단점들 때문에 부동산을 사면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점들 때문에 결국에는 살다가 버티지 못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오니까 오래 그냥 거기에서 눌러 앉아서 살면 떨어지든지 올라가든지 상관없이 버티고 그냥 살면 되는데 결국엔 중간에 나올 확률이 많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집을 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뭔가요? 네. 그러니까 전원주택이 보면 여러분들 그 도시 외곽으로만 나가보세요. 그러면은 좀 경치 좋다 싶은 데는 다 지금 전원주택 타운하우스다 뭐다 해가지고 막 짓고 있잖아요. 사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가 살고 있는 집을 사는 것보다 새 집을 사는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엄청 싸지 않으면 굳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제 가격에 아니면 더 올라간 가격에 뭐하러 사겠어요.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 수요를 받쳐주지 못하는 거죠. 공급도 많은데다가 그냥 전원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많아졌다고 한데 그래도 절대적인 수는 적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찾는 게 매우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 보니까 제 가격을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죠. 내가 이미 정 떨어진 집을 정 떨어져서 나오는 집인데 이걸 비싸게 받고자 오래 시간을 기다리기도 어렵고 하니까 급매물로 내놔야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럼 진짜 어쩔 때는 심한 경우에는 반값에 팔고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맞아요. 또 아파트와는 달리 또 전원주택은 약간 개인 취향이 좀 더 또 물씬 또 풍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또 맞는 사람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망만 가지고 이런 집을 샀다가 굉장히 손해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망은 로망으로 남겨두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한번 새로 근데 이런 집은 또 새도 잘 안 나와요. 저도 한번 살아보고는 싶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월세나 전세 뭐 이런 걸 찾아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집이 투자용으로 사야 새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집을 투자용으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새 나오는 게 별로. 이런 물건을 살아보고 결정할까 이런 것도 상당히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럼 절대 사면 떨어지는 부동산 중에 첫 번째는 전원주택이 있었고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구독과 좋아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딸랑딸랑 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바로 신축 빌라입니다. 신축 빌라. 신축 빌라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감이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빌라를 찾는 사람들이 집값이 아파트가 위주로 많이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도 약간은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빌라들도 이제 올라갑니다. 따라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가 살면서 거주를 하면서 이제 투자 목적도 가지는 그리고 돈이 좀 적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게 바로 신축 빌라예요.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이 굉장히 쉬운 물건이에요. 그렇긴 하죠. 땅만 있으면 세울 수 있잖아요. 또. 땅이 아니고 사실은 뭐 그냥 주변에 허름한 주택들 몇 개만 있으면 그거 그냥 허물고 바로 지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건축업자들이 그런 비슷한 지역에 가서 땅 주인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제안을 해요. 이걸 사가지고 건축하는 게 아니고 땅 주인은 그대로 두고 땅 주인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에 이걸 허물고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할 거다. 그리고 분양을 하면은 너에게 일정 정도의 땅값 플러스 분양 수익을 주던가 아니면 빌라를 내가 너한테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 정도의 수익을 약속하고 이제 그 건축 행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서로 이제 어떻게 잘 맞아 떨어지면 윈윈이 되는 거죠. 윈윈. 솔깃하네요. 집주인은 그냥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옛날 이게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이 만들어지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수익이 생길 수 있고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굳이 땅을 사야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굉장히 아끼는 상황에서 분양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축업자들이 굉장히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빌라들을 지어서 분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업자들이 문제는 싸게 팔면 좋은데 싸게 팔 수가 없죠. 수익을 약속해 놓은 게 또 나눠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도 수익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신축 빌라를 지었을 때 이거를 저렴한 가격에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보다는 항상 신축 빌라가 생각보다 비싸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비싸게 나오면 안 팔리니까 이제는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사기 수단을 쓰는 거예요.
사기 수단. 네. 어떤 사기 수단? 전에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전세를 미리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소유자한테 팔기가 이제 매우 좀 어려워지니까 투자자한테 파는 겁니다. 투자자한테 팔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갭 투자죠. 전세가와 매매가 갭을 확 줄여놓는 거예요. 네. 무피 투자라고 해서 전세가를 맞춰놓고 전세를 높게 맞춰놓고 네. 이 전세가의 매매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사람은 한 푼도 안 들이잖아요. 그쵸. 한 푼도 안 들이고 사서 올라가면 좋고 안 올라가면 임차인한테 전가시키고 일종의 사기 방식이 쓰는 게 임차인도 사실은 바보가 아닌 이상 주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의 전세를 들어가는 건 불안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쓰는 방법이 전세 계약서를 높게 쓰고 네. 대출을 받게 합니다. 차액을. 네. 차액을 대출을 받게 해서 이 대출 이자를 이 분양업자가 지원을 해주는 방식. 너무 완벽한데요? 네.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세가 2억, 주변 시세가 2억이다. 그럼 2억 한 4천, 2억 5천의 전세가를 계약을 쓰는 거죠. 네네. 그럼 5천만큼을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게 해서 이 금액만큼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자를. 그러니까 실제로 세입자는 2억만 들어가면 내 돈 2억만 있으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빌라를 들어가려고 봤는데 주변 빌라들은 허름하니 낡았잖아요. 네네네. 그런 낡은 집을 보다가 새 집 딱 보면은 혹하거든요. 그쵸. 네. 너무 잘 지원까지 해주는 예, 거죠. 지금 집은 굉장히 잘 지어요. 정말 아파트처럼 굉장히 잘 짓습니다. 그러니까 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을 딱 들어가서 이제 살다가 나올 때 문제죠. 나올 때 다른 임차인을 이 가격에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추죠. 지원을 했던 금액이니까. 근데 지원이 이제는 없잖아요. 지원이. 그러니까 다른 세입자가 이 가격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임대인은 그걸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돈 한 푼 없이 샀던 사람이 네. 자기 돈을 들여야 되잖아요. 네. 그럼 배째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그냥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계속 살고 이 매매가는 잘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입주할 때가 최고 전성기 가격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이런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사고 나서 뭐 진짜 찔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효율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팔고자 할 때도 잘 안 팔리는 거죠. 그쵸. 그때는 신축이었기 때문에 팔았는데 네. 지금은 신축이 아니니까. 그렇죠. 팔 때 되면 몇 년 네. 지나고 나면 이제 다시 구축 비슷한 주택.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할 점이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신중한 접근 필요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까지 알아봤고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피를 주고 사는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피를 주고 사는 네. 수익형.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네. 처음에 분양 받을 때 잘 받으면 네. 그 가격에 사서 임대 놓고 하면 적절한 수익이 생길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또 일종의 투기 바람이 막 불어서 네. 피가 막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때 피를 붙은 상태에서 분양권을 사는 사람,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무조건 손해보는 그럴까요? 거죠. 얘기 들어보기에는 피를 줬지만 네. 그래도 어찌됐든 수익형 부동산이니까 네. 수익을 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 좀 상쇄가 그렇죠.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그게 생각이 문제가 드는데, 뭐냐면 분양가가 네. 그냥 만들어지는 분양가가 절대 아니에요. 네. 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분양가 책정을 할 때 이 분양가를 최대한 높게 팔릴 수 있을 만큼 높게 잡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야 수익이 나니까. 네. 그래서 안 팔리지 않을 정도만 최대한 높여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큼 최고치.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 시장 조사를 하는 거죠. 시장 네네. 조사를 해서 주변의 임대료나 이런 네. 것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올라갈 것까지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럼 그걸 역산해가지고 분양가를 책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이 분양가 자체가 거의 최저 수익률인 거예요.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저 수익률. 네네네. 그러니까 이 이상 수익률이 나오기 어려운 수익률인 거예요. 그냥 사람들한테 팔 수만 있을 정도. 이 정도 수익이면 그냥 사도 괜찮지 않을까. 이거야말로 영끌한 수익률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분양가가 책정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떤 바람이 불어서 네. 피가 막 붙어요. 네네네. 그냥 이거는 수익을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게 인기 좋아서 막 사고 팔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이 전매 기간 동안 폭탄 돌리기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네. 이 누군가는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 다음 사람이 2,000만 원 주고 사고 그 다음에 또 5,000만 원 주고 사는 사람이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1억 주고 사는 사람도 나는 2억에 넘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사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입주가 어느 정도 무한정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입주가 딱 오면은 바로 이제
건물이 되면서 등기를 쳐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피를 주고 샀던 부동산은 수익률이 형편없게 되는 거예요. 그 피만큼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 다음 팔 때가 문제죠. 팔 때. 수익이라도 그래도 이제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때는 버틸 수 있죠. 네. 팔 때 수익이 안 나오는 부동산은 제값을 절대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 가격보다 반드시 떨어져서 팔 확률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그럼 이때 중간중간에 내가 벌었던 월세 수익은 내가 손해보는 거에 비하면 턱없는 수익이죠. 오히려 손해보는 상황이 더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네요, 정말. 지금까지 딱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전원주택, 그리고 신축 빌라, 그리고 피 붙은 분야, 수익형 부동산 모두 다 살 때 당시가 정말 최고치에 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들은 딱 사자마자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익이 점점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인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참 매력적이긴 해요. 또 신축이고 또 피가 그렇죠. 붙으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고 또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도 모르게 계약서에 또 사인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좀 결정을 앞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부동산들은 반드시 살 때 심사숙고해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 정말 검토를 잘 하시고 행동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딱 얘기를 들으니까 딱 눈앞에 놓인 수익이 아니라 내가 팔 때, 매도할 때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어쨌든 팔아야 수익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